네, 1부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관련해서 조금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좀 차가운 현실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이 법안이 적용되면 개미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사주 소각한다고 하면은 보통 주주들은 좋아하기 마련인데 이게 마땅히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라. 내가 자사주를 20% 있는데 이걸 의무 소각하라. 케바케. 철저하게 케바케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현실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이제 와닿는 느낌이 다 다를 텐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 의무 소각하라 그러면은 상당한 좀 압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잘 쓴 것들 그리고 주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적대적 M&A가 들어왔을 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 경우만 봐도 이게 법으로 강제하는 케이스는 또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우리가 포이즌 필, 네. 우리는 차등 의결권 이런 게 없지 않냐. 뭐 총도 없이 전쟁터가 싸우는 얘기가. 재계에서 사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죠. 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 사회가 경영을 똑바로 한다. 뭐 했을 경우에 차등 의결권 부여합시다. 라고 주총의 안건이 올라오면 주주들이 반대할 거야? 반대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차등의결권 들어왔을 때 차등의결권이 과연 바르게 쓰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생각도 합니다. 미리 잘했으면은 차등의결권 주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 반대도 없을 거고 미리 잘했으면은 주주들도 열심히 도와줄 거라서 일반 주주들도 열심히 도와줄 거라서 차등의결권 없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총수 일가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견고한 상황에서 차등 의결권까지 부여하자 이런 거는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차등의결권 얘기 나오는 건 보통 스타트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재계 대기업에서 논의될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스타트업들 내가 돈 10억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1년, 2년, 3년 돈이 못 벌죠. 네. 투자만 계속하죠. 5년 지나니까 제로가 됐어요. 그 시리즈 C 받고 또 투자해서 소진하고 B, A, B, C 받잖아요. A부터 받죠. A, B, C 받아. 그러면 이제 상장 직전에 이제 프리 IPO까지 받죠. 그러면은 이제 창업자의 지분이 상당히 많이 희석되어 있죠. 어떤 데는 한 자릿수까지 가요. 그렇죠. 컬리 뭐 대표적으로 컬리도 그러니까요. 김사라 대표가 한 자릿수죠.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주총 때마다 내 지분은 10%가 안 되는데 저 성난 주주님들 표정만 보면은 막 기가 죽죠. 그러면 경영이 위축돼요. 또 막 쓸데없는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차등 의결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운영이나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회사는 하나의 좀 전체적인 의사결정 기구, 체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회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경영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막 1년 정말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기업의 성과라는 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네. 상장사는 사실 너무 잘 나가는 기업들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익률이 뭐 10% 아이고 뭐 이러고 있고 뭐 1년 순이익이 뭐 100억이 안 되고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정말 영업이익 1년에 한 번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거는 너무 급진적인 방안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는 되는데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뭔가 제도적 보장,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황금 낙하산, 포이즌 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도입됐을 경우에 이것도 악용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좀 그런 그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또 잘 된다 그러면 저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 좀 드는 생각이 사실 이 재계에서 가장 억울해하고 뭐 이건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뭐 방어책 없으니까 저희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해버리면 저희 진짜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제가 몇 개 사례를 이제 가져왔는데 대한제강 여기도 참 극강의 참 저 PBR의 대명사 알부자다 뭐 했었는데 주주환원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만년 저평가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자사주를 약 한 110만 주 정도를 처분하더라고. 외부에 처분한 대상을 보니까 금강공업, 대동기업, 대동기업. 이때 제가 든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달라지지 않은 거. 아, 백기사 역시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주주들한테 주당 0.66주 무상증자를 때린 거야. 이건 뭐지? 이 회사가 뭔가 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인드가 완전히 증발되지는 않았구나. 다시 또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사주 처분 후에도 이번에 저 금강공업 넘겼다고 했잖아요. 다 우호 지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백기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 넘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 24%. 근데 이번에 또 무상증자를 0.66주면은 꽤 많이 준 거잖아요. 주당.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연말에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또 선물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반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 논의가 있으면서 기존의 자사주, 쓸모없는 자사주는 사실 소각하는 게 맞지. 내가 돈이 많고 방어도 충분하고. 자, 그런데 이런 지분이 아직도 24% 가지고 있어, 대한제강이. 그러면 이번에 무상증자하는 거 보니까 저 24%도 어떻게 좀 주주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데 또 그전처럼 100개사만 또 이게 나눠주고 하면은 이제 주총장 가가지고 막 또 한번 또 저항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좀 뭐라 가지 우리가 케이스대로 뭔가 좀 스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방금 말씀 주신 예 외에도 사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꽤 많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는 뭐 가장 좀 유명한 케이스는 신영증권일 것 같기는 한데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이 53.1%. 그리고 조광피역도 좀 유명한 케이스죠. 유명하죠.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테마주처럼 조광피역의 자사주가 그렇게 많다더라 하면서 주가가 축 치솟았었던 이 조광피역도 46.57%. 저희가 아는 기업도 많습니다. 뭐 S&T 다이나믹스, S&T 그룹의 뭐 공작기계 관련된 회사인데요. 32.66% 가지고 있고 롯데 지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주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롯데 지주 또한 32.51%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강도 당연히 이 케이스에 속해서 나눠주고 백기사를 구하기 전까지는 30.88%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일면 다른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잘 쓴 것들 그리고 주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백기사를 계속 구한다는 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업이 이제 돈을 벌잖아요. 사실 기업들은 쓸 돈이 많거든. 쓸 돈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산다는 것도 기업의 어떤 지속성, 지속 가능성하고는 또 약간 또 거리가 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쓸 데 많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진이고 정상적인 이사회고 신뢰할 만한 이사회인데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투자 잘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유보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사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민 기자는 차등 의결권 원칙적으로 동의해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아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차등 의결권이요. 저는 뭐 부장이 계속 말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방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거버넌스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과도기에 있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총 앞두고 이제 곧 주총 시즌이잖아요. 주총 앞두고 정말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제 상장사의 어떤 뭐 특정 주주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네. 지났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배당하고, 자, 자사주 일단 사고, 이렇게 하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일반 주주들도 이제 박수를 친다. 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도 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단타. 그냥 치고 빠져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못 믿으니까. 근데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네. 그러면 장기 주주로 변한다는 거죠. 장기 주주로. 이게 사실 더 이제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이제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거 뒷받침이 없이 우리가 킬리만자로 지수가 되고 에베레스트 지수가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너무 위태롭다. 그렇게 돼도 후유증이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지금 되고 있다. 네. 되는 과정이다. 과도기고 약간의 홍역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 충돌도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좀 가고 있지 않느냐. 편히 푹푹 주무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도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안 1차, 2차 발의가 됐고, 그리고 이미 적용이 됐으니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걸 조금 더 믿어보고 뭐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을 조금 거친 후에 이렇게 조금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은 조금 천천히 도입해보는, 조금 더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딱 하나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저는 잘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모 기업 그룹의 총수의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고, 그때도 주주들이 탄원서를 냈었거든요. 기업의 경영 공백이 아니라 기업이 네가 운영을 잘했으면은 우리도 당연히 응원하는데, 기업이 네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리스크가 오히려 생기니 응원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재판부에서 직접 읊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재판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 인식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더 깊은 논의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제로콕은 라이브를 한번 돌리든지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로콕은 아까도 뭐 말씀 주셨던 뭐 상속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로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